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힘차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제넥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는 이 방식으로 상장 이후로 현재까지의 이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런 그 바이오텍을 신규 상장하는 바이오텍을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가 하는 어떤 가벼운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을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을 사라 마라 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못 되고 힘없는 개인 투자자, 아무 어떤 그 위력이 없는 그저 한 일 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넥신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제넥신의 어떤 그 세부적인 상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항체 기반 하이브리드 FC라는 자체 그 원천 기술, 차세대 지속형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약효와 안전성 그리고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바이오베터 플랫폼 기술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항공대, 지금은 포스텍이죠. 그 포스텍의 성영철 생명공학부 교수가 주축이 돼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미 입증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경영진을 보시면 잘 해놨습니다. 홈페이지를 다른 바이오텍과는 좀 다르게요. 굉장히 좀 글로벌한 향기가 풍긴다고 할까요? 이분이 그 PhD 성영철 박사신데 포스텍의 교수셨고 설립을 주도한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CTO로 계시죠. 최고 기술 책임자입니다. 연구 분야에만 이제 매진을 하고 있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들의 면면이 나오고요. 좀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굉장히 좀 빵빵한 것 같아요. 네.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그 다양합니다. 바이오텍이 1개 바이오텍이 지금은 이제 중견기업이 됐습니다만은 초창기부터 상당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강점을 가진 그런 회사 같습니다. 희귀질병부터 시작해서 암, 또 면역질환, 이런 바이오베터 영역에 이르기까지 임상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결과물들이 속속 도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포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포스텍이라는 그 학내 벤처로 출발을 했으니까 포스코 같은 이 지역 기반의 대기업도 아마 일정 부분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은 물량이 유통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은 네이처셀이 왜 나오나요? 제넥신 지금 보시면은 그 57,000원입니다. 오늘 1조죠. 시총이 약 1조 1,000억 원 정도 되고요. 외국인 지분이 벌써 한 5%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액면가 500원의 발행 주식은 1,900만 주, 2,000만 주가 안 됩니다. 상당히 적은 주식인데 그 상장 초기에는 이보다 주식이 더 적었습니다. 증자를 했는지 유상증자 아니면 그 유상증자를 한번 했던가 하는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물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물량은 아니고 상당히 적은 주식수라는 것을 일단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넥신 상장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을 제가 보고 있는 이 종가선과 생명선을 이용한 기법으로 접근을 했을 적에
언제 어떤 근거로 이 매수에 동참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런 점들을 좀 흥미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넥신의 월봉 종가선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그 월봉에 빨갛게 눌러져 있죠. 제가 앞서 두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저는 생명선을 41선과 201선 오로지 두 개만 세팅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안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에너지 1, 에너지 2. 에너지 1은 이제 그 빨갛게 되어 있죠. 이 매수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너지 2는 매도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장 이후에 먼저 그 고가 라인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그 바이로메드나 신라젠과 마찬가지로요. 이 제넥신도 2009년 어느 때쯤 그 상장을 한 걸로 나오는데, 이 새로운 신규 상장주가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뭡니까? 고점 라인입니다. 고점이 어디에 형성이 되고 있는가? 이 종가선상으로는 지금 상장 이후 고점이 그 상장했을 때 그 자리가 이 최고점입니다. 바이오텍의 한계죠.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전임상, 임상, 일상,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오냐 이거죠. 10년은 흘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심리가 깔려 있고, 실제로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상장과 동시에 매물 압박을 받고 주가는 계속 지하실을 파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의 고가 라인을 보시면 대략 한 10,000원대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000원대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10,000원, 10,000원이라고 잡자고요. 기억하기 좋게. 자, 상장하자마자 어때요? 매물을 맞고 이렇게 계속 추락을 하다가 이 저점이 어디에 형성이 됐느냐? 저점이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되겠죠? 5,000원 정도입니다. 5,000원. 이 주식은 참 알기 쉽게 움직였네요. 10,000원에 상장을 한 고점을 형성해서 이 주가는 4,980원이니까 대략 5,000원까지 반동가리가 났습니다. 그 기간이 보시면은 1년, 2년, 한 3년 정도, 역시 앞서 그 바이로메더와 마찬가지로 3년 정도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네.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약간씩 주가가 오르기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3년 정도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종가선으로 보이는 이 종가선도 색상이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중요한 건 뭡니까? 검정색으로 종가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이제 중요한 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점을 여기서 만들고 5,000원대에서 누군가는 물량을 매집을 해갔다고 볼 수 있겠죠. 5,000원대에서 물량을 쓸어 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기 급등을 해서 2013년 한 2월 정도에 10,000원을 뚫었네요. 고점을 뚫었으나 어떻습니까? 역시 이 상장 고점의 매물 압박은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뚫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맞고 떨어집니다. 자, 근데 잘 유념해서 보십시오. 파란 선의 이 월봉상 제1종가선이 드디어 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40개월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월봉 종가선이 이 시점에 출현을 했습니다. 보시면 언젠가요? 2012년 12월입니다. 자, 주봉이든 월봉이든 종가선이 출현을 하면은, 첫 종가선이 출현을 하면은 매우 주의해서 주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반드시 그 생명선을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그 생명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매입을 하면 이 주도 세력의 뒤를 따라서 그림자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직접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먼저 월봉을 세팅했으니까 월봉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10,000원대의 그 상장 고점에서 매물을 맞고 주가가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으로 출현한 월봉상
생명선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W자 이중 바닥을 그리고 있죠.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사실 제가 그 41선과 201선을 이렇게 생명선으로 단 두 개를 설정한 데는 제넥신과 바이로메드 그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근거로 해서 생명선을 저는 설정을 한 겁니다. 이 제넥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월봉 종가가 이 생명선의 W자 바닥 반등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이 누군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는 거겠죠. 그게 뭐 프로그램이든 알고리즘이든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든 수첩에 들어있는 거든 큰손이든 어쨌건 저 생명선을 주가가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원대에 있는 고점 라인도 잘 보셔야 돼요. 만원대의 주가를 가둬놓고 상방 라인에 하방 라인으로는 든든한 버팀목을 생명선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격이 보시면은 이 7,000원대, 뭐 7,500원 정도라고 해두겠습니다. 7,200~300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알기 쉽게 그냥 7,000원대라고 합시다. 자, 7,000원대의 주가 매집이 끝났습니다. 이 바이로메드는 이때가 언젠가 보시면 2013년 6월, 2013년 9월 약 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혹은 그 이상에 걸쳐서 주가를 철저하게 은밀하게 매집을 해갔는데 거기에 7,500원 정도의 단가가 있고 생명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바이로메드나 신라젠의 경우에서도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은 이 신규 상장 주식, 특히 바이오텍은요 길게 봐야 됩니다. 언제 매수에 동참합니까? 이 생명선에서 같이 매수를 할 수도 있겠으나 위에 라인이 거져 있죠. 상장 시점의 고가 라인을 항상 유념해서 보시라 그랬어요. 그때 주식을 사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확실한 매수의 근거를 해주는 자리가 상장 고점입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식을 여기 만원에서 샀다고 합시다. 이렇게 생명선을 맞고 생명선을 밑에 깔고 주식을 매집한 세력이 이번에는 상장 고점을 돌파하는데 앞서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올라오는 각을 보세요. 이거는 그냥 한 방에 뚫어버립니다. 만원대. 그렇죠? 앞전에는 이렇게 살짝 반등 후에 페이크를 줘서 다시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이 낮은 지점에서 주식을 모았으니까 이번에 돌파할 때는 이거는 뭐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뚫어버립니다. 이 7,000원대에서 14,000원까지 주가가 거의 2배를 다이렉트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흥미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넥신의 월봉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계속 레벨업이에요. 계속 레벨업입니다. 종가선은 색상이 어떤가요? 종가선 색상은 계속 까맣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하나 놓쳤는데 밑에 파란 라인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2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너지2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매도 세력 측의 에너지라 그랬습니다. 이 주가가 그 주식이 상장을 하면서 매도 측이 우위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봉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매도 측 파란 선이 물론 우위에는 있으나 계속 봉이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피크, 여기서 피크.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매수 세력과 크로스를 하는 지점은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크로스를 한 이후에 크게 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둘은 만날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분간은 안 만납니다. 이렇게 크로스가 난 상황에서는요. 묘하게 이 매도 세력이 먼저 앞서 도망을 갑니다. 이 청산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수익을 거두고 청산을 해서 이익을 챙겨갔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지션은 정리가 됐습니다. 청산이 됐죠. 자연스럽게 매도포가 없어졌으니까 힘이 약해졌으니까 매수 세력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장을 항상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요. 네, 종가선은 계속 까맣습니다. 그럼 이 주식을 언제 파나요? 네, 종가선이 빨개지면 그때 팔면 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일단 종가선이 한번 빨개졌네요. 그렇죠? 잘 보십시오. 월봉입니다. 만원대 이 최고점을 뚫은 주가가
6만원, 7만원 뭐 그 정도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6만 5천원을 고점으로 찍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 구간부터 이제 그 종가선이 빨개지고 있지 않습니까? 5만원, 6만원 그 근처에서 종가선이 빨개졌어요. 자, 종가선이 빨개졌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주식을 팔아도 수익을 확정을 해도 그 누가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6만원만 갈 주식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면 다시 아래쪽에서 생명선과 마주하는 어느 시점에서 주식을 다시 매수를 할 준비를 했어야 되겠죠. 자, 교과서적으로 일단 종가선이 빨개졌으니 주식을 팔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다시 올라오죠. 뚫고 갑니다. 이 라인을 뚫고 가요. 이렇게 다시. 이거는 고점을 높이겠다는 표시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무실이 좀 추워가지고. 자, 뚫고 올라갔는데 어떻습니까? 이 고점이 높아졌어요. 고점은 높아졌죠. 이 앞전 고점보다 주가가 쌍봉을 찍는 시점이 훨씬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7만원대. 앞전 그 봉우리 외봉은 6만 4천원 대고요. 두 번째 봉우리는 어떻습니까? 쌍봉은 7만 1천원, 7만 2천원. 실제로는 조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이건 종가니까요. 자, 그렇게 정확하게 두 번의 봉우리를 그리고 주가는 상당 기간 하락을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종가선이 빨개지니까 고점이 나오죠. 저는 이 불기둥이라고 합니다. 불기둥 고점이 나오니까 주가가 하락으로 다시 돌아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가선이 빨개진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면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다시금 매도 측의 에너지가 응집이 되고 있다. 이제 곧 우리 매도 칠 테니까 너희들 힘없는 개미들, 매수 세력들 빨리 수익 실현하고 도망가라. 그 사전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일정 기간, 충분한 시간을 주고 친절하게 얼른 도망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제넥시는 이 앞전에 이 피크에서 도망을 못 나왔다 하더라도요, 조그맣게 다시 그 봉우리를 하나 더 줬어요. 이렇게 세 번째 마지막 그 매도 찬스를 한 번 더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주봉으로 보여드릴 텐데 주봉으로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이 고점에서 7만원대를 찍고 어디까지 밀립니까? 그러면 한없이 빠지나요? 주가가 한없이 빠집니까? 끝도 없이 다시 뭐 5천원, 뭐 만원 저 밑으로 가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5천원, 만원 가격은 이 제넥신을 포함한 바이오텍들이 초기에 상장을 해서 그 모집된 자금으로 전임상과 임상 1상이 지루한 과정에 돌입했을 때 회사로 봤을 때는 앞날이 가장 불투명한 시점, 그 시점에 주가가 5천원, 만원 가는 거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요. 이제는 제넥시는 임상 1상과 전임상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다른 바이오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는 성적표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어디까지 빠지느냐 보시다시피 월봉상 제1생명선까지만 주가가 빠집니다. 강력한 지지선을 연이어서 형성을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의 그 매수 주체들은 기관과 프로그램 외국인들은 이 라인에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생명선과 종가선의 어떤 연동을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뭐 여러 종목을 기웃기웃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좋은 종목들을 타겟팅 해놓고 생명선에서 다시 매수에 가담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57,600원까지 이렇게 생명선을 강하게 반등한 제넥신의 주가는 다시금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아직 빨개지고는 안 있는데요. 빨개지지는 않았는데 이 각도는 굉장히 좋고요. 이제 곧 이 고점대 진입을 하죠. 이 빨간 영역에 다 왔죠. 그래서 마지막 그 매물대
바이로메드와 마찬가지로 이 앞전에 형성된 고점, 마지막 매물대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제넥신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다시 주봉으로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봉으로 돌리면 이번에는 생명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주봉이니까요. 자, 그러면 복습하는 의미에서 주봉으로 상장이 시작된 시점부터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제넥신의 주봉이죠. 상장했던 그 시점이 최고점입니다. 보십시오. 2009년 9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가로선이 그어져 있죠. 월봉으로는 아까 만원대 나왔는데 주봉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12,000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장을 신규로 한 주식들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저 상장 고점 라인입니다. 12,000원입니다. 반드시 회사가 누가 말아먹고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저 고점을 반드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 세월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은요. 자, 보시면은 상장 위에 이제 그 매물을 이렇게 받고 제1생명선이 2010년 중반기 정도에 이렇게 출현을 했죠. 파란색의 제1생명선이 주봉상 출현을 했습니다. 이제 주가는 이 주봉상 생명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횡보를 하거나 또 중간중간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는 이 박스권의 장세를 연출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아까 월봉으로 짚어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주식을 저는 매수할 때 월봉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월봉은 큰 흐름을 보는 것이고 주식을 매수할 때는 주봉을 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2013년 7월입니다. 7월경인데 생명선 파란색의 제1생명선 말고 매수의 진정한 급소가 되는 제2생명선이 드디어 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서야 생명선 제2생명선이 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제넥신에서. 자, 이건데요. 파란선의 중기 40주 생명선을 머리에 이렇게 깔고요. 고점 라인으로. 그 다음에 후행으로 출현한 제2생명선을 바닥에 깔고 있어요. 이 주가를 두 개의 생명선에 가둬놓고 주봉상 일정 기간 동안 주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모아간 것 같아요. 기간도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 상단 라인을 파란색의 중기 생명선으로 가둬놓고 하단 라인을 어떻습니까? 이 200선, 200주선인 장기 이평선이죠. 장기 생명선으로 하단 라인을 형성한 다음에 그 사이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자, 이게 왜 이 자리를 이렇게 반등합니까? 꼭지점은 여기를 왜 이렇게 찍죠? 제가 이렇게 임의대로 그린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요. 여기를 반등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주식을 모았으니까 이제는 주가를 상승시킬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가가 초급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잘 보세요.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주식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이 상장 고점 라인을 보십시오. 12,000원.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과연 그 구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나올까요? 다시 마지막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네, 나왔습니다. 자, 주가가 상명선에서 급반등을 한 다음에 어디까지 1차 상승을 하나요? 상장 신규 고점 라인이죠. 12,000원대. 여기 도달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매물 압박을 받았다가, 그렇죠? 보십시오. 머리로 맞았다가 어떻습니까?
다시 주가가 강하게 돌파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따라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좀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뭘 기다리시면 됩니까? 바로 이 구간이죠.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교과서적인 매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단 라인, 주가의 최고점 라인을 돌파한 직후에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반드시 지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우리가 하나의 원칙으로 놓고 주식을 바이로메드든 제넥신이든 신라젠이든 공이 진입을 하였더라면 큰 수익을 마음 놓고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디 1, 2년 여행을 갔다 와도 할 말이 없어요. 안심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제넥신. 그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주가가 계속 이 종가선이 검정색을 그리면서 지속적인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야 되나요? 다시 사야 된다 그러면은 생명선도 놓쳤고 주도 세력의 매집 구간도 놓쳤고 마지막 그 저가 매수 자리인 상장 고가 지지 라인도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식은 영원히 우리 개미손을 따른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비싸게 사는 것 뿐이지 생명선과 키스하거나 생명선을 깨고 내려오면 거기서 다시 사면 됩니다. 보세요. 여기 제가 미리 동그라미를 쳐놨네요. 이렇게 주가가 생명선, 파란색의 제일 생명선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23,000원대 매수 자리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왜 일봉도 아니고 주봉이 종가가 저 생명선을 저렇게 반등합니까? 왜 꼭 그래야만 합니까? 그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꼭 원론을 파헤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매수에 동참할 뿐입니다. 우리는 세력의 뒤를 따라서요.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언제 파나요? 주봉이 빨개지면 팔아야 됩니다. 주봉이 빨개지면 이제 매도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빨개지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월봉으로 드디어 57,000원대에서 주봉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색이 변합니다. 빨간색으로. 그리고 밑에 에너지 피크를 보세요. 에너지 피크를 보시면 위험 신호가 감지되죠. 자, 매수 세력이 실컷 해먹고 이제 힘이 빠져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세력이 힘이 빠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매도 세력들에게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매수에 가담하는 힘없는 개인으로서 저 반대편의 매도 세력의 포지션을 봐야 하듯이 매도를 치는 세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매수 세력이 거기다 누가 매도를 치겠습니까? 겁도 없이. 이제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 매수 세력이. 배가 터지게 계좌에 플러스가 났고 이제 힘이 빠질 때가 됐다. 그러면 그 눈치를 보고 확인을 하고 매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매수축 에너지가 피크를 찍었어요. 더 큰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보세요. 주가는 이렇게 더 상승을 했으나 피크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거는 빨리 도망 나와야 될 자리죠. 이 에너지 피크는 오히려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생명선을 의식하기 시작하겠죠. 제2생명선이 출현을 했고 거기서 다시 강한 반등을 이끌어내고 이제는 다시 매수에 가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제1생명선을 강하게 다시 반등을 주었고요. 보십시오. 꼭 시점 정확하게 찍죠. 반등을 주었고 주가가 이전 앞전 매물대까지 올라와서 빨개져 있습니다. 이제는 좀 위험한 구간이죠. 공매도 세력도 들어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매도포도 가동이 될 수 있는 순간이나 주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넥신에 대해서 제가 보는 종가선으로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